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공무원 시험 대비 환경보건 기본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문제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기본은 앞에서 우리가 OT 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기본반도 들어가는 것이고 심화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직렬을 대비했는 거냐면 환경 우리가 보게 되면 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양경찰청,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직 이랬어요. 근데 지방직이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각 도에서 또는 시에서 뽑는 환경직이 있어요. 환경부에서 뽑는 환경직은 환경부에 아까 얘기했었고, 해양경찰청에서는 우리가 환경에 관한 건 일반 행정인가 뭐 이렇게 해서 뽑더라고. 거기를 뜻하는 아까 해양경찰청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방직이라는 건 지금 뭐가 되냐, 환경직에 이제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필수로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마다. 거기서 지역마다 틀리게 뽑는 그 지방직에서 일명 환경직이 있다는 그 얘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건직이 있어요. 전남 얘기했던 거죠. 전남과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거긴 제한 경쟁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 학생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사가 있어요. 우리가 보건연구사도 이거를 보고, 그 다음 환경연구사도 환경위생을 보거든요. 그래서 연구사. 이렇게를 일명 지방직이라고 일명 지칭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환경부 얘기했죠? 여기도 환경직이고,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 그 다음에 지방직, 지금 얘기했다시피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기출문제 위주로 중요한 문제만 뽑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에서 우리가 심화랑 기본이랑 나눠진다 그러더라도 심화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데 거의 여기서 70% 심화반 듣는 학생들도 70% 이상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를 기출문제 위주로 뽑았으니까 해설까지 다 완전히 다 소화를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만 땡땡 치는 것이 아니고 보기에서 1번, 2번, 3번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왜 이것이 우리가 정답이 안 되나 또 틀리나,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 때도 보기에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는 것들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건 내가 읽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안 읽는 게 있어요. 읽는 것들은 알아두라는 그 의미예요. 그리고 안 읽는 것들은 별로 뭐 크게 볼 것도 없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이럴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객관식이라는 건 다음 문제 중에서 보기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OT 때도 얘기했다시피 환경부는 오지예요. 국가직은 오지고 지방직은 뭐가 돼요? 사지예요. 그래서 해양경찰청은 우리가 뭐가 되면 국가직이라고 보더라도 사지예요. 근데 환경부만은 오지이기 때문에 섞였어요. 사지와 오지. 그러니까 사지나 오지나 그거지만 하나 더 있다 큰 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구성되어 있으니 잘 들으시고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문제 풀 때 나는 이걸 다 완전히 이해를 한다. 그리고 소화를 시켜서 내일 시험 문제가 나게 되면 나는 맞춘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서 그냥 듣고 내일 외워야지. 하루 미루면 며칠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미뤄요. 나도 금방 늙은 거 아니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소화시킨다고 듣고 동영상 듣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실강도, 그런데 이제 다 암기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이제 반복하 보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셔야지 된다는 거죠. 얼마 안 남았죠. 벌써 1월 며칠에 오늘이 10 며칠이 되잖아요. 13일인가 며칠이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날짜가 금방금방 가요. 그러니까 계획표 짜가지고 우리가 하시기 바랍니다. 저 자세한 것은 수업 진행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페이지 보세요. 단원별 기출문제, 기출 및 예상 문제 그랬죠. 기본 문제예요. 1번부터 4번까지 다 묶어 중요부시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기출에 대한 것들 내가 불러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출이 딱 요거라기보다 여기에서 이제 나고 뭐 이런 것들인데 1번부터 뭐가 되는 거냐면 4번까지 다 묶어 중요부시해 두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연구사 문제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연구사 문제인데 경기도 연구사에서 났던 거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또 우리가 어디서 또 났었느냐 그러면 이것도 경북인가 어디서 났던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 환경부도 2번 안에서 아마 났을걸요. 근데 환경부에 들어가는 것들은 또 심화해 하려고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한 문제만 뽑고 모의고사로 돌릴까 이랬더니 작년 학생 물어봤더니 반복하는 게 좋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들을 단원별에서는 우리가 끼리끼리 오는 게 더 쉬워서 그렇게 뽑았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꽤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다 묶어 중요부시 들었는데 4번은 경기도와 경북에서 났었고 2번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환경부도 났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연구사도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1번 보자고요. 환경보건학의 발전사 그래야 되고요. 또는 우리가 보게 되면 보건학의 발전사 그래야 되고 환경위생학의 발전사 그래야 돼요. 똑같아요. 공중보건학 발달사 이래야 되는데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황리기, 발전기 이렇게 되죠. 고대, 중세, 여명기, 황리기, 발전기 이렇게 해서 5단계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뭐를 찾으라는 거냐면 중세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거 찾으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중세라는 것은 일단은 본인의 실강들이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문제를 풀 것인가 해설 먼저 볼 것인가 이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랬는데 첫 번째 우리가 동그라미 첫 번째 세계 최초 국세조사는 스웨덴에서 했다. 스웨덴에서 했다는 걸 벌써 이론 시간에서 1798년도에 했다 그랬죠. 그럼 1500년부터 1850년까지가 뭐가 돼? 여명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 여명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프랑스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검역법을 만들었다. 이걸 얘기했어요. 1347부터 1348년까지 우리가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벌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몽골인이죠. 몽골인이 유럽을 정벌하면서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던 우리가 패스트가 있죠. 근데 이 패스트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도 검역 대상 질환이죠. 그래서 검역법을 가장 먼저 만들었다 그랬던 거예요. 검역법은 1383년 그러기도 하고 1386년 그런다 그랬던 거죠. 그럼 1500년부터 1850년까지가 여명기다 보니까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세가 되는 거죠. 그럼 중세 때 우리가 최초로 검역소법을 만들어졌다. 그래서 유럽은 다리 하나 건너서 너네 나라 우리나라 그런데 40일간을 교통을 차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검역이라는 것을 유래가 된 거예요. 검역법을 프랑스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검역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공중보건 듣는 학생들은 기본에서 했고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공중보건 했고 우린 심화에서 했지요. 심화반 듣는 학생들은 심화에서 했어요. 했던 거지. 검역대상 질환, 콜레라 며칠 5일, 황열 패스트 며칠 6일, 사스,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과 동물 인플루엔자 뭐가 되는 거예요? 10일.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우리가 보게 되면 메르스가 며칠이에요? 엔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최대 잠복기인데 14일이죠. 그 다음에 에보라 바이러스이 20일.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신종 인플루엔자가 2009년 들어왔던 최대 잠복기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심화반에서 했는데 기본반은 심화를 안 들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공중보건학에서 대충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깊이 안 나기 때문에 거기를 들었다고 치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는 거냐? 검역대상 질환이라는 건 들어오는 공항, 나가는 공항, 육로 들어오고 나가고 바다, 그쵸? 그 다음 바다도 우리가 항해할 때 들어오고 나오고 이거지요. 그래서 세 군데를 육해공을 다 왔다 갔다 더 하면서 한다는 거지요. 이럴 때 검역 보는 질병들을 그때 패스트가 시조가 된 거예요. 40일간의 교통을 차단하면서. 그러면 중세 때 얘기죠. 그럼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는 거지요. 영국 런던에서 콜레라에 대한 역학조사한 것은 존 스노지요. 그래서 우리가 1855년에 역학을 썼지요. 아, 콜레라는 우리가 장기설이라는 건 나쁜 공기로 옮겨지는 건데 이것들이 뭐가 된다? 아니다. 물로 옮겨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게 일명 존 스노의 역학조사라는 거죠. 역학이라는 것은 심화반에서 자세히 했던 거지요. 치료하자는 거예요? 원인을 밝히자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를 하자는 거 아니다. 그랬던 거지요. 원인을 밝히자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런던에서 콜레라 역학조사한 거는 존 스노인데 이거는 뭐가 돼요? 1855년도에 논문을 쓰면서 이때 밝힌 거기 때문에 황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보게 되면 장기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히포크라테스 때 나온 거죠. 모든 우리가 미즈마라는 것이 우리가 나쁜 공기를 뜻하는 거거든요. 모든 나쁜 공기가 질병을 유발한다. 말라리아도 나쁜 공기가 옮겨진다. 그 다음 모든 사람들한테 걸리는 것은 나쁜 공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걸 밝힌 게 존 스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건 고대가 되는 거죠. 답은 뭐가 돼요? 2번이에요. 이렇게 푸는 것이 효과적인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론 때 다 했던 거지만 까먹었으면 해설을 먼저 보는 것이 이해가 빠른 것인가 이제 결정해 보세요. 근데 작년에 물어보니까 해설을 먼저 보고 하는 게 더 쉽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면 머릿속에 다시 떠올리려 그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불고 나서 해설을 볼 것인가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또 이런 방법이 있지요. 문제를 일단 접어두고 해설 먼저 보는 거. 관련된 해설. 그럼 해설 보세요. 해설 보게 되면 1번 보게 되면 환경위생 발달사 그래야 되고 또는 환경보건학 발달사 또는 보건학의 발달사 똑같은 거예요. 그 첫 번째 고대기,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중세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명기를 이꼴 뭐라 그래요? 요람기 또는 뭐라 그래요? 산업혁명시대 그러게 돼요. 이꼴 뭐라 그래요? 근세 그러게 돼요. 그런 다음에 네 번째 뭐가 된다? 황리기 이꼴 근대 그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뭐가 있다? 우리가 발전기 이꼴 현대 그랬지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냐? 고대가 있죠. 고대가 있고 그 다음에 중세가 있고 그 다음에 여명기는 말도 많아. 요람
요람기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산업혁명 시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환경과 관련된 뭐 산피가 나왔다든지 오염이라든지 빈부라든지 인구 이런 것들은 다 어디예요?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굴뚝산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쉽게 농업사 1차 산업에서 우리가 산업사회라는 건 굴뚝산. 옛날에 구로공단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직공들이 뭐 몇 시간씩 일했다 이런 거 들어봤지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그만큼 고생해서 우리나라를 우리가 경제를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 70, 80 되신 분들이.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초등학교 도 못 나오고 아버지가 돈 벌으라 그런다 와가지고 밤새워 하면서 우리가 뭐 아주 고생했다 이런 얘기들 듣죠. 다큐멘터리 같은데 그때가 공장이 돌아갔던 그 시대예요. 따라서 이거를 산업혁명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라마찌니가 뭘 썼다? 직업병에 대한 책을 썼을 것이고 그 다음 포트라는 사람이 최초의 직업암, 일명 뭐가 되냐 음낭암을 발견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연도까지 다 외울 건 없지만 1500년부터 뭐가 된다? 1850년까지다. 이렇게만 대충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뭐가 있다? 황립기가 있죠. 황립기는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럼 여명기는 이꼴 뭐라 그러게 돼요? 근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황립기는 그럼 이제 1851년부터 가겠지. 어디서부터니까 우리가 발전기가 이꼴 현대라고 뜻하는 거거든. 현대예요. 그럼 이 현대는 1900년 이후에요. 그럼 현재 우리 2022년이네 벌써. 그렇죠? 그럼 20세기, 21세기는 발전기 또는 뭐라 그래요? 현대 그러죠. 그럼 이제 이것은 발전기는 현대라 그러니 여기다 밑에 쓰는 게 낫겠다. 현대라 그러니 끼리끼리 노네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근세, 근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죠. 현대 뒤에가 근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순서는 고대기 이꼴 고대, 중세기 이꼴 중세, 여명기 이꼴 요람기 이꼴 산업혁명 시대 이꼴 근세.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황립기는 뭐가 된다? 근대. 그 다음 발전기는 뭐가 발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맨 끝인데 현대. 그래서 이렇게 내기도 하고 또 순서는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이거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우리가 히포크라테스가 활동했던 건 여기에요. 장기설이 이때부터 어디까지 왔었냐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콜라라 역학조사가 거기서 있다 볼 건데 1855년이니까 여기죠. 1813년에 태어나가지고 1859년인가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논문은 죽기 몇 년 전에 썼기 때문에 황립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전이가 1850년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이때는 산업혁명 시대에서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을 지금 그 해설을 써놓은 거예요. 그럼 해설 먼저 보시자고. 그럼 이제 고대기에는 그래서 연도까지 다 외우라는 건 아니고 근데 환경위생학에서는 나중에 여기서 얘기를 할 건데 오른쪽 가래 1번부터 3번째까지는 심화 서울연구사에서 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보건이나 이런 데랑 나누는 게 조금 틀려요. 환경위생학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위주로 써는 거예요. 오른쪽 가래 1번부터 오른쪽 가래 4번째까지는 연구사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 일반적인 것들은 뭐냐 그러면 일단 일반적인 것부터 볼게요. 고대기에서는 거기 우리가 휘랍시대, 이집트시대 여기까지 나눌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연구사 서울연구사에서는 이집트, 휘랍시대, 로마가 다 어디에 들어간다? 고대기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때 뭐가 났었냐 아니면 로마 시대에 급수시설, 그러니까 위생시설인 공중 여러 사람을 공공이라는 건 여러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익을 여러 가지 이제 득이 되도록 하는 거죠. 공공위생시설인 급수시설. 급수라는 건 수돗물 같은 것들이죠. 하수시설, 그 다음에 대중목욕탕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중요시설이고 그래서 이것들이 언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명기 때부터 있다는 거예요. 고대기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기부터 있었다. 로마 시대 이게 났기 때문에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사는 여기까지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본에서는 일단 우리가 고대기 때 하무라비 법전이 있었지요. 하무라비 법전에 기록된 의사의 지위가 있었지요.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다음 줄 보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의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위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도 뭐가 있다? 급수시설 흔적이 있다는 거죠. 위생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줄 보게 되면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우리가 오른쪽 가로 두 번째 힐합시대 보게 되면 이것도 다 고대기죠. 히포크라테스 업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히포크라테스 전집에는 거기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환경과 질병에 관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줄 보게 되면 모든 거기 세 번째 줄 공기에 의해서 전파되는 장기설 이때 공기라는 것은 나쁜 공기죠. 오염된 공기로 해서 질병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라리아도 거기에서 보게 되면 MAL이 뭐가 된다? MAI 이런 것들이 공기죠. 그러니까 MAA 이런 것들이 나쁜이죠. 그래서 말라리아라는 것이 MAL
MAI 이런 것들이 나쁜 어원이잖아요. 에리어가 공기죠. 따라서 말라리아라는 것은 나쁜 공기에서 걸렸다 이런 뜻으로 그때 이제 연막 소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리아는 지금 어떤 것이 옮겨? 모기가 옮기는 거죠. 그래서 장기설이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 수록돼 있다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중요시 보셔야 되시고 그래서 장기설은 우리가 보게 되면 히포크라테스 전집에도 나오는 것이고 거기 동그라미 두 번째 히포크라테스가 쓴 그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장기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액체설이라는 게 있죠. 사액체설도 중요시 보셔야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뭘 하냐면 사액체설 히포크라테스는 어떻게 건강을 저기했냐면 네 가지 액체가 조화를 이뤘을 때 우리가 보게 되면 일단 뭐가 되는 거예요? 혈액이 있죠. 연상으로 하는 거예요. 혈액은 끈끈하죠. 그러니까 혈액 그다음에 뭐가 돼요? 점액. 끈끈하니까 점액질이 끈끈한 거잖아요. 그 다음 황담즙, 흑담즙 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뤘을 때 건강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한 것이 아니다. 이것들이 일명 뭐가 된다? 사액체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액체설도 어디서 나온 거다? 우리가 고대기 때 히포크라테스가 했던 그거라는 거죠.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보게 되면 고대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우리가 또 사액체설을 계승한 사람이 갈렐러스 US 빼기도 하고 갈렌 그리기도 하고 갈렐러스 그리기도 해요. 그럼 거기 영어 있는 우리가 GALLEN 이렇게 쓰기도 하고 US 쓰기도 해서 갈렐러스 이꼴 갈렌 그래드기도 한다는 거지 그 영어. 그럼 갈렐러스 이꼴 갈렌이라는 사람은 하이진이라는 말, 하이진이 뭐가 돼요? 위생이지요. 위생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누가 된다? 갈렐러스예요. 이 사람은 히포크라테스 제자가 되는 거야. 알수있겠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위생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누가 된다? 갈렐러스 이꼴 갈렌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같이 알아두시고 중세 때는 페스트가 있죠. 중요히 주시고 페스트는 우리가 보게 되면 동방에서 유럽으로 간 거예요. 유럽에서 동방으로 간 거예요. 동방에서 몽골인 우리가 보게 되면 징기스칸이 몽골인이잖아요. 중국 옆에 그 몽골 있잖아요. 양치는 소년이었죠. 이 사람이 우리가 중국 근처에 있는 거죠. 몽골. 그랬을 때 우리가 유럽을 몇 번을 우리가 세계사를 보게 된 정벌 하면서 그때 뭐가 되냐면 페스트를 옮긴 거예요. 근데 페스트가 이렇게 유행하게 된 것이 페스트 옮기는 것이 벼룩이죠. 쥐에 붙어 사는 벼룩이 숙주 선택이 엄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화 때 그런 말 했잖아요. 숙주 선택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쥐한테 붙어 살다가 쥐가 페스트에 걸렸으면 쥐를 뜯어먹은 벼룩이 벌러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모르겠으면 뭐같이 생겼냐고 생각하면 그냥 개미는 아니고 참깨 있죠. 참깨 같이 깨소금 있잖아요. 그것처럼 큰 것도 있어요. 근데 색깔은 아주 진한 밤색이에요. 근데 뜯어 먹어요. 이렇게 물어 뜯는다고 이런 것들인데 숙주 선택이 엄격하지 않아서 쥐한테 감염돼 있으면 쥐를 뜯어 먹다가 그다음 쥐가 죽잖아요. 쥐가 죽으면 얼른 사람한테도 가요. 사람이 죽으면 닭한테도 가고 개한테도 가고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많이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숙주 선택이 엄격하지 않으면 많은 질병을 인수로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숙주 선택이 엄격한 그러니까 우리 몸에 붙어 사는 이 같은 경우에는 숙주 선택이 엄격해요. 그러니까 발진 티푸스 같은 경우가 그렇게 심하게 유행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 사람한테 붙어 사는 이는 그냥 사람이 죽으면 저도 따라 죽어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1347부터 1348년까지가 14세기 중반이죠. 14세기 중반이라는 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1347부터 1348, 1234를 쉬울 거예요. 그냥 그걸 모르겠으면 1347부터 1348년까지인데 14세기 중반에 우리가 동방에서 몽골이니까 동방에서 유럽으로 뭐를 퍼뜨렸다? 페스트를 퍼뜨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4분의 1이 죽은 거죠. 인구의 4분의 1이 죽다 보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면 4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패스트가 상당히 지구상의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전염병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패스트예요. 패스트 있고 흑사병이죠. 그럼 왜 흑사병이라 그랬느냐? 내가 심화 때 조금 얘기했을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선패스트가 있는데 이 모세혈관이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들어가서 모세혈관에 이것들이 이제 모세혈관에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갔다면 이 피부 같은 것들이죠. 그러면서 수포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해서 이것들이 뭐 쉽게 말하면 삼출물 그러지만 진물 같은 게 났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이거로도 옮겨져. 그러니까 이게 죽으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선패스 같은 건 새까맣게 됐다는 거죠. 모세혈관에 증상을 유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들이 가서 폐패스트가 된 거예요. 폐패스트가 돼서 2차 쌍폐렴 패스트가 되면 사람이 진물로도 옮겨.
그 다음에 진물을 원래 여기가 삼출무 그런데 이걸로도 옮겨. 그 다음에 또 뭐야? 공기로도 옮겨. 가래로도 옮겨. 그 호흡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4명 중에 1명은 죽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무서웠던 병이 패스트예요. 그러면서 유럽에서 너네 동네 건너갈 때 우리 동네 막 너네다가 이렇게 다리 건너. 그래서 40일간을 교통을 차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프랑스에서 1383년 그러기도 하고 1380년 그러기도 하는데 연도까지 올 건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입법 예고하고 나서 3년 후에 시행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도 아니니까 1383년 그런 책도 있고 1386년 그런 것도 있는데 아마 법을 입법 예고하고 3년 후에 시행돼서 이런 것들이 있었나 싶더라는 거죠. 이것들은 일명 중세 때 우리가 검역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검역법을 만들게 된 질병이 어떤 거다? 패스트라는 거지. 흑사병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중요시하라는 거죠. 검역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어떤 질병이라고 패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 프랑스에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검역법이 지구 나라에 있는 나라에서 들어오는 나라 아니 들어오는 배 공항 그 다음에 항구, 육로 다 한다는 거죠. 중요시했고요. 그 다음 여명기 때는 요람기 이꼴 산업혁명 시대 이꼴 뭐라 그러게 돼요? 근세 그리기도 하는데 1번부터 8번째까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중요시해야 되는 거죠. 라마찌니지요. 그 고대그로 쓴 것들은 반드시 외우라는 거죠. 라마찌니는 직업병에 대한 책을 썼어요.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직업병에 대해서 보거나 아니까 산업보건의 시조 찾아라면 누구 찾는 거예요? 라마찐이에요. 산업보건의 책을 우리가 썼기 때문에 산업보건의 시조 찾아라면 라마찐이죠. 그래서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보게 되면 산피 있지요. 그러면 굴뚝이 돌아가다 보니까 옛날에 구로공단 지금은 구로공단이 천지개벽을 했죠. 어마어마하게 의료기기 발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공단에서 공장에서 연기 같은 것들이 났다 보니까 오염이 생겼겠죠. 그 다음에 산업사회로 되다 보니까 공장이 하다 보니까 농촌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 사람들이 돈 버는 게 공장에서 버는 게 나으니까 다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인구에서 문제 생겼고 오염에 대해서 문제 생겼고 빈부차가 생기는 거죠. 빈부차.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건 산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산피는 뭐가 된다? 오염. 인구, 빈곤이 산피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제 이것들이 빈부차가 나다 보니까 우리가 세금을 또 걷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지 돈 줘요? 내가 항상 얘기죠. 국가에서 뭐 해준다는 거? 지금 내는 아까 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까 1990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야? 30살? 30살이 되는 건가요? 30살이 되는 건가? 2000년, 2010년, 2020년이니까 31, 2~3살 되겠네. 그렇죠? 그때부터는 국민연금이 고갈라서 읍디야. 이렇게 퍼주면. 그 다음에 건강보험도 거들러서 이제 없어. 뭐 퍼준다 그랬지. 무슨 뭐 탈모대주고. 우리가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을 해주는 거예요. 다 퍼주면 좋지. 그래서 원래 희귀질환을 안 해주는 건데 정부마다 가치관이 틀려서 뭐 경제적 파탄 맞다고 해주는 거지만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들난 거죠. 거들난 거에 지금 옛날에 5년 전만 하더라도 흑자였어요. 한 5조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부 들어서 막 희귀질환 해주다 보니까 누가 받으면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적자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아까 인터넷 뉴스 보니까 90년대생은 의료보험도 혜택 못 받고 건강보험도 혜택 못 받는데 그러니까 20대 30대가 우리는 뭐냐 그래. 우리는 복이냐 이거죠. 노인들만 다 먹여 살리고 우리는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뭐 해준다는 거 그거 달갑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나중에 혜택 못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도는 밑에 사람이 일을 도와주는 이거거든. 그래서 보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이때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하는데 세금은 안 거치고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내는 건 없고 어떻게 할 것이냐. 빚을 하다 나중에 집하고 똑같이 파산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게 일명 국세조사예요. 그럼 왜 인구조사하겠어요? 세금 받기 위해서 정부가 운영되려고 그러면 세금이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온 게 우리가 뭐가 돼? 국세조사에 동그라미 3번째. 국세조사. 최초의 국세조사라는 건 국세조사는 인구조사에서 정태조사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가지고 있나? 학교가 어떤가? 이런 것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조사는 정태조사가 있고 동태조사가 있는데 그냥 이건 들어보세요. 그냥 동태라는 건 인구의 증감에 변화 있는 거. 출생 늘지요? 그 다음에 사망 줄지요? 그 다음에 결혼하면 한 대로 모이지요? 그 다음에 이혼하면 흩어지죠? 그 다음에 우리 시골 사다 서울로 전입했죠? 그 다음에 빠져나가죠? 전출. 이렇게 하고. 근데 요즘은 글로벌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민 오고 이민 가고 이거가 인구 변화의 변동인데 이것이 동태고 나머지 못 들어봤던 건 다 정태조사예요. 정태는 이 집이 대개집인가? 그 다음에 전기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 다음에 물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학력이 어떤가? 그 다음에 결혼했나 안 했나? 그 다음 가족이 몇인가? 이런 것들 보는 것이 정태예요. 직장 다니나 백수인가? 그 다음에 이게 집이 작아요? 전세 이런
이런 거. 이것은 가가 호흡 방문하면서 하는 것이 정태예요. 그래서 정태는 후진국일수록에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했느냐? 세금을 걷기 위해서 얼만큼 이 집이 있나? 그럼 집 있는 사람 막 걷잖아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일명 스웨덴에서 했다는 거지요. 인구조사 이꼴 인구조사, 국세조사 이꼴 인구조사 정태조사예요. 그러니까 정태조사 가가 호흡 방문하면서 1749년이죠. 그것 하나 중요시해주고 프랭크라는 사람은 최초의 복원학이죠. 중요시하지만 고딕으로 쓴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고 그 다음에 에드윈 차드윅은 우리가 뭐가 되는 어떤 책에는 1879년에 죽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책에는 1890년에 죽었다는 책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설인데 그건 연도까지 열 건 없는데 중요한 것은 피버 레포트 있지 영어. 피버가 열이지요. 그러니까 위생 보고서예요. 영국에서 보니까 노동자들이 열병 그러니까 열이 나서 공장에서 사람들이 많은 뭐 죽고 막 이렇게 질병에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드윈 차드윅이 보고서 지금으로 말하는 논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1842년에 우리가 보게 되면 차드윅 일명 에드윈 차드윅이 영국 근로자 중요시되고 근로자면 상류층이에요, 하류층이에요. 공장 사람이니까 하류층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만히 왜요? 피버 레포트라는 열이 나는 보고서라는 거죠. 열이 나는 질병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뭔가 하고서 그 공장 근로자들 살펴보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선진국 때였었나 그러더라도 지난번에 뭐가 되냐 알바하던 학생 같은 경우에 컨테이너 박스에 쓰러져서 하고 그 다음에 2인 1조로 가야 되는 것도 혼자 가는 그 뭐예요? 거기 어디 하청업체 직원들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그렇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현재 2022년대도 그런데 그 당시는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근로자들의 우리가 되면 위생 상태를 보니까 나쁘더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지금으로 말하면 보고서지만 논문 같은 걸 썼다고 보시면 돼요. 1842년에. 그러면서 1848년에 영국에서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남의 나라 공중법이지만 중요한 이유가 보건행정 틀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1919년 우리나라 3.1운동이 일어났죠. 근데 거기서는 보건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보건복지와 비슷한 것이 보건부잖아.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명 거기에 근로자에 대한 위생상태 보고서를 쓴 거고 근로자 중요시 해놨고요. 그 다음에 공중보건법이 영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남의 나라 거지만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건행정 틀이 잡혔다는 거죠. 보건은 위생에 대한 행정 틀이 잡혔다 이거죠. 그 다음 포트 있죠. 중요시 포트는 어린 굴뚝 청소부에게서 뭐라 했냐면 음낭암을 발견했죠. 이거 이론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애들을 굴뚝 청소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굴뚝에 매연 같은 것들이 끼게 되면 에너지가 제대로 에너지 화력이 안 나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린 굴뚝 청소부가 거기 가서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 옛날에 그림까지 그리면서 얘기했던 거죠. 청소하는 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연의 여러 가지 발암물질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HC 우리가 탄화수 속에 발암물질 있다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음낭 쪽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암이 생긴 거가 일명 피부질환 같은 거겠지요. 우리가 포트라는 의학자가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포트는 어린 굴뚝 청소부한테서 뭐를 찾아냈다? 음낭암을 한 것이 직업병이라는 것이 세소가 아니고 직업암. 직업병은 딴 사람이고 직업암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포트라는 학자죠. 중요시해도 주고 이것이 일명 근세 이꼴 여명기 이꼴 요람기 이꼴 산업혁명 시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확립기 이꼴 근대는 우리가 여기서는 또 환경위생 쪽에서는 여기가 또 잘라요. 리스터라는 사람은 석탄산 살균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전이 되면 석탄산 살균법이 발전되면서 우리가 근데 어떤 왜 개발할 때 보게 되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이 개발하면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논문할 때도 보게 되면 여러 심호흡하잖아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했고 그다음 패스처 같은 사람들은 뭐에 기여를 했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리스터는 석탄산 살균법 같은 것들을 발전시킨 데 기여했고 그다음 패스처 있지요. 패스처 그리기다가 그 영어를 초등학교 때 파스텔 그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파스텔이 뭐 우리가 보게 되면 저온살균 소독에 관한 걸 했다. 이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발음할 때 패스처 그리기도 하지. 이 사람은 우리가 각종 세균에 대해서 발견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세균학적 발전에 기틀을 이룬 사람이 패스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왜 앞에서 조금 이런 말 했던 거지요. 장기설하면서 심화 때 기본반들은 우리가 보건직 같은 경우는 공중번에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 신벌설, 이꼴 종교설이 있었죠. 나쁜 귀신이 일면 질병이 발생한다. 택도 없는 호흡맥락한 설. 그러다가 별자리 가지고 점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또 장기설이 있었다는 거죠. 장기설은 지금 얘기했다시피 모든 질병은 나쁜 공기로 옮겨진다. 그럼 지금 현대로 비교한다면 나쁜 공기로 옮겨진다는 것이 소화기예요, 호흡기예요? 호흡기죠.
호흡기. 이따 내가 원래 심화해서 했던 거를 우리가 심화해 뽑으려 그러다가 우리가 보건직은 공중을 했기 때문에 여기 아마 작년 2021년 우리가 뭐 해양경찰청 문제 그거 났대. 내가 지난번에 호흡기의 특징, 소화기의 특징 했던 거 있죠. 그것도 나네 별게 다 나.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가 호흡기라 그러면 뭘 옮겨진다는 거예요? 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 전파가 일명 공기예요. 공기죠. 공기에는 비말과 비말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참기설 있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가 성병이나 패스트 같은 건 접촉해서 가지는 것 같다 이러다가 미생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미생물서를 우리가 패스처는 질병은 자연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음식이 썩거나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것은 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패스처 이퀄 파스텔 그런 그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균도 많이 발견했어요. 그럼 이제 또 코우 보게 되면 코우도 여러 가지 이제 독일 사람인데 우리가 소독법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이 사람도 거기 기여한 사람인데 멸균법, 저온소독법 등 또는 소독법에 대해서 위생학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소독, 멸균법, 저온소독법 등의 소독법 등으로 위생학은 발전됐고 그 다음에 장개설은 평화됐다는 거죠. 그럼 이제 코후 이거 그리기도 하고 코치 그리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쭉 이때 확립기 때 있다는 거죠. 1번부터 뭐가 되는 거냐면 8번째까지 묶어 중요시하시고 페텐코퍼 있죠. 페텐코퍼는 위생학 교실을 창립한 거죠. 그런데 뮌헨 대학이라는 게 어디예요? 독일이죠. 따라서 우리가 자연계는 실험을 해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실험기구도 정밀한 것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거의 15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다 독일제 썼어요. 독일제는 비커라도 똑같은데 우리나라 건 크고 회사만 틀리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가 우리가 보게 되면 위생을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위생학 교실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그쪽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던 거죠. 위생의 개념은 독일이고 독일 걸 이어받은 게 뭐가 돼요? 영국이에요? 아니면 일본이에요? 미국이에요? 일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제 문화에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일제 그 문화가 들어온 거죠.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때 우리가 위생을 뭐로 바꾼 거예요? 보건으로 바꿨다. 이게 했던 거죠. 이게 또 서울연구소에서 만든 건데 처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심화반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미국 어원을 받아들여서 그때 일제 문화 청산해가지고 위생이라는 걸 다 바꿨어요. 그래서 환경위생학을 다 환경보건으로 했는데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어느 날 또 서울시에서는 환경위생학으로 하되 보건학으로 했다. 맨 첫 번에 환경위생. 그러니까 그 깊은 뜻을 모르는 거야. 정권들 우리 정권 잡으면 남의 정권 다 나쁘다고 하는 그 깊은 뜻을 모르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 일제문화청사에 다 위생학을 다 보건학을 바꾼 거거든요. 공무원 시험도 그랬는데 어느 날 또 뭐로 바뀌었냐면 위생으로 바뀌었대. 서울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생학이나 환경위생학이나 환경보건학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보건은 어느 나라 어원이다? 미국 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위생학 교실을 창립한 건데 위생학 교실을 처음으로 독일에서 했다는 거죠. 중요시하고 다 묶어 중요시해두라는 거죠. 패스처 이퀄 파스텔은 백신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우리가 사용한 사람이 누가 된다. 이게 환경부에 났던 거죠. 백신 이꼴 우리가 왁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접종할 때 우리가 사균 백신, 생균 백신, 심화 얘기했죠. 기본반은 우리가 보건직은 적어서 했고 공중만 했고 우리 예방접종할 때 생균을 맞출 것이냐 그러니까 균 자체를 줄 것이냐 독소를 줄 것인가 얘기했던 거죠. 균 자체는 백신 이꼴 왁진. 근데 살아있는 개를 넣으면 생균 백신. 죽여서 넣으면 사균 백신. 그 다음에 독소가 질병을 유발하면 독소를 넣는 거죠. 이것이 뭐가 돼요? 톡소이드 예방접종 이꼴 순화독소 예방접종 그런다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 백신이란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누가 된다? 패스처가 된다는 거죠. 이꼴 파스테르가 되는 거죠. 중요시해지고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우리가 또 아까 패스처는 미생물설을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미생물설이라는 것은 아까 질병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공기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뭐가 돼요? 균이 들어가야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고 음식도 균이 들어가야 썩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누가 된다? 패스처 이꼴 파스테르가 된다는 거죠. 중요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뭘 개발하냐면 건열멸균법, 그 다음에 공합증기멸균법, 청온소독법 이걸 개발한 거죠. 중요시 드시고 그 다음에 존 스노가 일명 우리나라 말로 그냥 스노해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 한글로 스노 그럼 도대체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요. 한글로 존자 빼고 그냥 스노 이래도 이 사람이에요. 존 스노는 우리가 1813년부터 1858년에 죽었다 그러는데 1855년에 논문을 쓴 거예요. 뭐라고 논문을 썼느냐? 콜레라는 우리가 펌프물로 옮겨진다. 펌프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두레박 물 알죠? 이렇게 두레박 이렇게 물을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저 샘물 저기 어디 가면
그걸 뭐라 그러는 거지? 약수터물감 바가지를 푸는 거 있죠. 그러는 것도 있지만 두레박으로 이렇게 푸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두레박 넣어가지고 넣는 것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펌프를 쓴 거예요. 동력을 이용해서 산사에서 보면 삐그덕 지금 없어요 거의. 근데 사극에서 보면 있죠. 삐그덕 해가지고 하는 것이 펌프고 그다가 지금은 수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펌프물로 옮겨진다는 건 물로 옮겨진다. 그러면서 그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장기설에서 사람들이 의심을 계속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균이 있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봐도 나쁜 공기가 아닌 것 같고 물도 같고 균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을 하다가 우리가 존 스노가 영국에서 우리가 있다 보면 알겠지만 콜레라가 도는 거를 그 동네의 우물을 폐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메꿨어요. 그랬더니 그 근처에서 콜레라가 많이 돌더니 없어진 거예요. 그 물을 못 먹겠더니. 그러면서 사망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라는 물로 옮겨지는 질환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보게 되면 비위생적으로 사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거지총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노숙자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빈곤층이 비위생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콜레라 균이 발견되기 전에 우리가 콜레라군은 1883년이에요. 그럼 지금 1855년에 논문을 썼으니까 27년 후에 균이 발견된 거지. 약 30년 후에 균이 발견된 거죠. 균 발견되기 전에 콜레라는 우리가 펌프물로 옮겨지고 그러니까 물을 깨끗하게 먹으면 안 옮겨지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옮겨지니까 이렇게 떨어져 앉아라. 이럴 걸 다 얘기한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을 존 스노를 우리가 역학의 시조라고 얘기를 해요. 바이브라는 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콜레라 역학조사를 한 거죠. 펌프물로 옮겨진다. 그럼 펌프물이라는 건 소화기예요? 호흡기예요? 소화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장애를 유발한다 그러는 거예요. 균도 몰랐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업적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코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코우는 콜레라균을 발견한 거예요. 콜레라균은 뒤에가 있을 텐데 1883년에 콜레라균을 발견한 것이고 혈액균도 발견한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콜레라균, 혈액균도 발견했고 탄저균, 파상풍균 이런 것도 발견한 것이고 승홍수 소독법을 또 이 사람은 뭘 한 거다. 승홍수법을 발표했고 이 사람이 그래서 승홍수 우리가 소독법을 발표한 사람이 누가 된다? 코우지요. 그 다음에 콜레라균을 발견하고 결핵균을 발견한 사람이 누가 된다? 코우 이꼴 코치 그러기도 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베르나드 있죠. 베르나드 그리기도 하고 버네드 그리기도 하죠. 그럼 건강은 외부 환경이 변화해도 내부 환경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다. 이 소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르나드 이꼴 버네드라는 사람은 우리 내부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호르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외부가 춥다고 누가 날 때린다고 위에 나오는 위산액이 안 나와요? 아니죠. 이거라면 이게 망가지는 건데 바깥에 외부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더라도 내부는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이러면 건강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당을 분해하는 인슐린 같은 것들이 외부가 건강하면 외부에 충격받았다고 누가 나 기분 나쁘겠다고 나 때렸다고 이게 안 나오고 그러진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돼 외부의 변화에도 내부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 항상성이랑 똑같은 거죠. 우리 체온이 뭐가 돼요? 항상성 36.5도죠. 어서 열이 만들어지고 근육에서 열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피부에서 날아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온도처럼 그렇게 항상성을 우리 몸이 유지하는 이런 상태가 뭐가 된다? 건강한 거다. 누구 얘기다? 건강해져니까 베르나드 이꼴 우리가 버네드 그런다는 거죠. 근데 앞에서 왜 우리가 히포크라테스는 뭐를 건강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액체가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지. 혈액, 그 다음에 점액, 황담주, 흑단주의 조화를 이루었을 때만 건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학자마다 정의는 틀려요. 근데 이제 베르나드는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6번째는 지운다는데 보건소에 대한 시조가 된 게 우리 라본이라는 것이고 리스터 중요한 표시하시고 7번째 리스터는 살균 소독법의 완성자예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소독에 여러 사람이 이제 관여하잖아요. 근데 완성자가 누가 되느냐? 리스터가 된다는 거죠. 살균 소독법의 완성자가 누가 된다? 리스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 있죠.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사회보장의 시조예요. 창시자라는 것이 근로자에 대한 질병보호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왜 해경에서 해경을 이제 해양경찰청을 해경이라고 읊을게요. 해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플라이가 얘기한 자유방위명, 그 다음에 사회보장형,
그 다음에 사회주의 얘기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회보장이라는 건 아까 우리가 1차 산업 때는 다다고 농업사회니까 모여 살았단 말이니까 내가 아프면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큰 집, 작은 집, 뭐 큰엄마, 작은엄마 다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안 아플 땐 남을 도와줬겠죠. 그런데 우리가 산업사회 되고 핵가족 되다 보니까 대가족이 붕괴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 아플 때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아프면 날 도와줘요? 안 도와주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즘은 다 한둘이잖아요. 무지 외롭겠어. 그죠? 7, 8 형제 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어떨 때 보게 되면 참 외롭다 이렇게 느끼는데 요즘은 다 한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생활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나중에 나이가 먹고 직장 다닐 때는 이제 바쁘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혼자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외동이에요. 외동 같으면 부모님은 언젠가는 본인들보다 먼저 떠나지요. 그럼 혼자란 말이에요. 그럼 말할 때도 웃겠어. 그렇다고 혼자 큰 학생들은 뭐 혼자 큰 외동 같은 경우에는 또 사회성도 여럿이 큰 사람들보다 이런 걸 좀 못해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무지 외롭겠다고 느껴지겠어. 그래서 우리가 옛날처럼 조선시대처럼 공동마을을 이뤄야 될 것 같아.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지금 30대 학생들 같은 경우 20대가 거의 외동이나 뭐 한둘이죠. 그렇죠? 참 외롭겠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다 또 나라는 못 살아가지고 뭐가 돼? 여러 가지 국민 혜택도 못 받아. 아주 태어나서부터는 부유하게 자랐지만 늙어서 돈도 없어. 그 다음에 친구도 없어. 그 다음에 형제간도 없어. 너무 외롭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때 되면 상당히 나중에는 저기가 사는 삶의 생활 패턴이 바뀔 것 같아. 요즘에 한 공간에서 여럿이 살잖아요. 그런 제도가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외로워 살겠어 인간이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그래서 내가 상당히 외롭겠구나. 지금 20대, 30대, 10대 이런 학생들이.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17, 8 때 형제도 많은데도 우리가 어떨 때는 참 외롭다. 원래 인생은 외로운 거니까 그렇다는 건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래서 사회보장. 우리가 보게 되면 남을 도와주면 나를 도울받자. 이것이 일명 사회보장제도예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연금,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 연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산재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독일의 비스마르크의 우리가 보게 되면 건강보험법도 그렇고 비스마르크 이걸 따르는 거예요. 이게 일명 노동자들을 질병을 케어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동력을 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는 거죠. 중요 표시됐고요. 현대에는 20세기에 중요하지요.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위생 쪽에서는 중요하고 20세기에 우리가 20세기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뭐가 된다? 위생학으로 했다는 거예요. 보건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보건학적 개념으로 발전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것이 옛날에 독일에서 위생이라는 말을 쓰다가 우리가 20세기 들어서면서 미국이 보건으로 이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의 원은 누구의 원이다? 미국의 원이고 그 다음에 위생은 누구의 원이에요? 독일의 원이라는 거지. 그거예요.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럼 이제 문제를 보시자고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면 1번 보세요. 1번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2번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풀었지만 이제 해설을 보고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환경보건학의 발전사례 중에서 이제 이렇게 읽을 거예요. 아까 다 읽었지만 환경보건학의 발전사를 나눌 때 두 번째 줄 중세기에 대한 설명으로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읽을 거라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정독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핵심이 환경보건학 앞에서 우리가 뭐예요? 중세가 핵심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줄을 치면서 나중에 반복해서 보라는 거죠. 푸는 거 못 푸는 건 앞에서 문제 풀이하기 전에 이론에서 얘기해줬던 거죠. 이렇게 풀어보시라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국세조사가 스웨덴에서 발생했다. 이거 뭐예요? 여명기죠. 두 번째,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최초의 검역수법을 만들었다. 페스트론에서.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답은 2번이고 영국 런던에서 콜레라의 발생원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했다. 존 스노우. 맞는 거죠? 황리끼. 그 다음 네 번째, 장기설과 사액체설이 된 거 처음 제기된 건 언제다? 고대다. 그러니까 이론을 그러니까 해설 먼저 보고 하는 게 더 이해가 빠르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해설 먼저 볼 거예요. 답은 몇 번? 2번. 답은 여기 없는데 학생마다 성향이 틀려. 어떤 학생은 답을 내가 이걸 옆에다가 해놓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해달라는 학생도 있고 잘라버리는 학생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뭐가 되냐는 답은 1시간 끝나면 불러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르지만 또 한 번 불러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 1번의 답은 2번이죠. 2번 보세요. 다음 중 인물과 관계가 있는 것은 첫 번째, 고데기. 갈렐러스 이꼴 갈레는 이탈리아학자 하이지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세기 페스트는 1347부터 1348년까지 징기스칸 유럽 정벌 동방에서 유럽으로 전파 검역법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최초로 제정됐다. 맞죠? 그 다음에 여명기 꼴 근세는 에드윈 차드 영국
노동 인구, 쉽게 근로자죠. 위생 상태에 관한 보고서 이꼴 피버 레포트 이꼴 열병 보고서 맞죠? 황리끼는 페텐코퍼 일명 뭐가 돼? 독일의 우리가 위생학교실 창립 일명 뮤넨데 1866 맞지요? 그럼 다 맞는 거죠. 다 몇 번? 4번 이제 기출문제 여러 가지 합쳐놓은 거예요. 다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3번 보세요. 인물과 관계 없는 것 찾으라는 거죠. 갈렐러스는 이탈리아의 하이진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썼다. 맞지요? 페텐코퍼는 독일의 위생학교실 창립했다. 맞고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의 창시자다. 1883년. 맞죠? 그 다음에 에드윈 차딕은 영국 우리가 노동인구가 근로자지요. 위생상태 보고서를 했다. 존 스노는 영국에서 펌프물 음용자의 콜레라 발생을 역학적으로 부정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인정이 져서 뒤에 부정 때문에 틀린 거죠. 다 몇 번?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그랬죠. 질병은 오염된 공기로부터 발생한다고 주장. 그 다음에 질병과 환경위생과 연관이 있다. 이거 히포크라테스 때 뭐가 된다? 장기설이냐? 그 다음에 의학성서냐? 아니면 레이젤의 카스니 침묵의 봄이냐? 이거 웃긴다. 그래서 이걸 다 박아야 되겠네. 이게 아까 경기도 있고 경북도 있지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심화반에 가서 이 문제 기본에 가서 풀 건지 DDT로 인해서 했던 것이 누가 돼요? 침묵의 봄이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문장을 보게다 또 낸 거네. 이건 이제 그 이후에 났던 거예요. 그래서 경북에서 뭐라고 나왔었냐 그러면 침묵의 봄과 관계된 물질을 찾아라. 뭐가 돼요? DDT죠. 그럼 그걸 갖다 써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명 뭐가 된다? 히포크라테스 장기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침묵의 봄은 뭐와 관계된 거예요? 일명 나중에 해설 줄 건데 DDT와 관계된 거죠. 이렇게 해서 연구상과 경북 연구상과 어서 또 나섰다는 거죠. 4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부터 어디까지냐 그러면 10번까지 묶어 중요시 해주시고 그럼 5번은 경북, 그 다음에 6번은 환경부, 그 다음에 9번은 환경부, 10번은 해경. 그럼 이제 보시자고요. 첫 번째 보게 되면 장기설의 허구성을 그들 끝에 결정한 학자 누가 된다? 우리가 보게 되면 누가? 스노우지요. 존 스노우. 그래서 우리가 존자 빼고 스노우 그래서 스노우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인데 여기도 해설이 있어요. 그럼 옆에다가 본인들이 프린트를 할 때 푸자 하나 써놓으면 나중에 그걸 참고로 보면 된단 말이죠. 5번 옆에도 그냥 프린트이지 말고 그냥 조그맣게 푸자 써놓으면 참고로 나중에 읽을 때 보면 되는 거죠. 5번 해설 보세요. 해설 보게 되면 존 스노우는 1813년도 프린트 보는 거예요. 1858년에 콜레라 역학조사를 한 건데 동그라미 첫 번째 펌프물로 중요시해주고 펌프물로 옮겨진다. 그랬다는 거죠. 해설 1페이지, 2페이지 펌프물로 옮겨진다고 역학 보고서를 썼다는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두 번째 인간의 콜레라 감염. 콜레라 감염은 전염이죠. 옛날엔 전염인데 지금 다 감염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상호 왕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파된다. 그래서 콜레라 환자의 우리가 접촉한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그 다음 빈곤자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상류층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빈곤자에서 발생한다. 현재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보세요. 위장계열이라는 것은 호흡기다 소화기다 이 뜻이죠. 그렇게 밝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 번째 역학조사 보고서에서 미즈마라는 것이 도끼설 이꼴 뭐예요? 나쁜 공기예요. 그러니까 나쁜 공기라는 걸 확 뒤집었다는 거죠. 도끼설을 뒤집었다. 쉽게 장기설을 뒤집었다는 거죠. 미즈마가 일명 나쁜 공기거든. 도끼, 나쁜 공기. 이거를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장기설을 뒤집은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그라미 네 번째 감염설을 입증한 거죠. 이건 전염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늘날 역학의 바이블 이게 이제 성경책 이런 뜻인데 시조가 됐다는 거죠. 역학의 시조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코우가 콜레라균을 발견한 거죠. 코우는 뭘 발견했다? 콜레라균을 발견한 거예요. 역학조사를 한 거예요. 콜레라균을 발견한 거죠. 언제? 30년 후에 그러니까 약 1883년 역학조사는 1855년 했고 그 다음에 죽기 몇 년 전에 역학조사하고 이분이 돌아가신 거죠. 그랬는데 그 균은 누가 했다? 코우 이꼴 코치가 1884년 아까 사회보장의 시조 비스마르크와 연도가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명 30년 전이라는 거죠. 후가 아니고 중요시해주고 한 장 더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환경보건의 역사 보게 되면 고대 중세 우리가 근대 현대 이르기도 하는 거죠. 중세와 근대를 써놨지요. 그럼 근대라는 걸 확 느끼죠. 근대는 우리가 프랑카스트로라는 그 학자는 전염병 및 치료라는 우리가 서적을 발간하고 다음 줄 병인으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을 것이다. 눈에 병인이라는 어떤 쉽게 말해 균이 있을 것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 질병의 3대인 병인 숙주환경 했죠. 그때 병이 뭐가 돼요? 병원체. 이꼴 우리가 병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물학적 병원체, 세균, 바이러스, 리케체 이런 거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인으로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종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면서 유행병이며, 그러니까 유행은 퍼지는 거죠.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가설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무슨 어떤 질병을 옮기는 균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설을 이 사람이 주장했고, 그리고 우리가 프라카스트로라는 사람이 주장한 종의 존재 확인은 누가 했다? 훅이죠. 그래서 우리가 리벤훅에서 훅은 뭘 발견한 거예요? 현미경을 발견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작은 물체까지 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현미경 발견도 뭐 그냥 대충 볼 수 있는 거나 이럴 때 훅을 주로 하는 게 이제 작은 우리가 미생물까지 볼 수 있는 게 훅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훅이 이 사람을 뭐라 한 거냐면 현미경을 발견한 건데, 또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여명기는 1850년부터 1800 뭐가 돼요? 1500년부터 1856년이에요. 근데 지금 중세 때 우리가 프라카스트로라는 사람을 써놨고, 그 다음에 훅은 1632년부터 1723년인데 중세냐? 그건 아니지. 이거는 중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맨 첫 번에 중세 때 뭐가 됐다? 우리가 프라카스트로라는 사람이 이런 이상하게 1478년부터 이제 했으니까 이런 주장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중세 말부터 이런 주장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1830년이니까 여명기 들었으면서 누가? 레베눅이, 그쵸? 레베눅이 현미경을 발견하면서 질병을 옮기는 병인에는 뭐가 균이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또 여명기까지 쓸 게 없어서 그냥 같이 놓은 거지, 연결해 쓴 거지. 우리가 보게 되면 레베눅이 현미경을 발견한 것이 큰 제목으로 봐서 중세 아니에요? 중세 아니라고 알 수 있겠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1600한 뭐 몇 년도에 나중에 또 프린트 나올 건데 그때쯤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훅이 현미경을 발견하면서 여러 가지 균이 있지 않나 이렇게까지 의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근대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존스로 확 뒤집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시몬이라는 학자도 의심을 산 거예요. 거기 동그라미 첫 번째 시몬도 1800년에 아닌 것 같은데 거기 미즈마 있죠. 미즈말이 장기설이죠. 나쁜 거이죠. 미즈마 장기설에 대신하여 전염병, 감염병, 우리가 의학자 간에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 했다는 거죠. 지금 뭐 부스터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감염설을 결정적으로 뒤집어 엎은 그러니까 인정한 것이 누가 된다? 존스노가 됐다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장기설을 뒤집기 전까지, 존스노가 뒤집기 전까지는 많은 의학자들이 가설을 했다는 거죠. 아닌 것 같다. 여기에는 분명히 무슨 균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이걸 확 뒤집어 엎은 게 누가 된다? 우리 존스노예요. 그럼 어떻게 뒤집었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존스노가 된 거죠. 감염설을 결정적으로 우리가 인정했다. 쉽게 말하면 장기설을 뒤집어 엎은 거죠. 이 사람이 누가 된다? 존스노가 되는 거죠. 중요시해주고 어떻게 그거를 뒤집어 엎었느냐? 그것이 일명 유래가 2번이죠. 읽어본다 할 수 있는데 존스노는 런던에 콜레라가 유행했을 때 사망자의 발생 장소를 점지도를 찍은 거예요. 요즘 이제 콜레라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16년에 메르스가 돌 때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된 거예요. 메르스가 돌 때 우리나라 지구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경기도에 있던 어떤 아줌마가 어디로 갔냐 하면 저기 김천 가서 골프 치러 갔어. 그래서 여기 막 점 찍고 그 다음에 또 전라도 가서 이렇게 점 찍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이 사람이 역학조사할 때 꼬리표를 따라가는 이것이 점지도예요. 지도에서. 그럼 이 사람도 우리 지금 현재 이런 거 써요. 어느 사람이 우리가 지도에서 어디로 갔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데 코로나 너무 많이 퍼지다 보니까 점지도로 해가지고 가당하지도 않은 거죠.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점을 찍고 이제 점을 찍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봄으로서 사망자가 브래더 스트레이트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영국의 한 마을에 동네에서 이제 걸렸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그 줄 끝에 공동 우물에 의한 것을 입증한 거죠. 그래서 우물을 폐쇄했어. 아무리 봐도 이거 같다. 그래서 우물물을 폐쇄한 바 유행이 중지됐어요. 그래서 이건 물이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줄 보게 되면 콜레라 발생 전파 형식은 그래서 이 사람이 1855년에 논문을 쓴 거죠. 콜레라는 나쁜 공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귀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물을 봐라. 물을 폐쇄했더니 안 걸리더라. 그러니까 이 오염된 물을 먹지 않으면 된다. 따라서 위장계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균이 발견됐다. 아니다. 균이 몰랐을 때 그러면 코우는 우리가 30년 후에 1883년 일명 약 27년인데 대충 한 30년 우리가 전에 발견한 거죠. 코우는 균을 30년 후에 했고 알 수 있겠어 이거죠. 그럼 이제 보자고 5번 보게 되면 장기설을 5번 장기설이 허구성을 밝힌 사람은 누가 되는 거죠? 스노가 되는 거죠. 그럼 1번은 훅은 뭐가 돼요? 훅은 현미경 이제 간단하게 써놓으세요. 현미경 발견이죠. 프랑크는 뭐가 된다? 최초의 보건학책을 쓴 거죠.
페텐코퍼는 위생학 교실을 우리 창시자지요. 그렇게 선언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다음은 환경위생 발전 과정이다.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 라마찌니까 뭐가 돼요? 라마찌는 직업병에 대한 책을 썼다. 이거 뭐가 돼요? 여명기지요. 여명기 꼴, 요람기 꼴, 산업혁명 시대 똑같은 거죠. 근세지요. 근대가 아니고 답 2번이지요. 7번 보세요. 음란과 관계 있는 사람. 이거 누가 되는 거예요? 라마찌는 직업병. 그 다음 포트가 되는 거죠. 답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존스노는 콜로나 역학조사, 페텐코퍼는 위생학 교실, 파스테르는 미생물선 주장. 이거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답 몇 번? 7번의 답은 2번이죠. 8번 보세요. 다음 보기의 내용으로 옳은 것 찾으라는 거죠. 파스테르는 근대 의학을 발전시킨 사람으로서 미생물 병인설을 확인하고 다음 줄 건열멸균법, 공합증기멸균법, 차원수도법을 개발했다. 맞죠? 코우는 승홍수 수도법을 했다. 승홍수가 아마 해경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몇 개 문제 내가 합쳐놓은 걸 거예요. 맞죠? 리스터는 살균수도법을 완성했다. 이것도 어디 기출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답 몇 번? 다 맞는 거죠.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백신 명칭을 처음 쓴 사람 누가 된다? 파스텔이죠. 파스텔이 이꼴 패스처 그리기다지 답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10번은 쓸데없는 건데 이거 해경 2020년 문제죠.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일제시대 때는 창피해서 안 나요. 근데 여기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식품이나 그다음 묘지관계법, 감염병 관리법, 검역관리법, 기타 보건에 관한 법이 이렇게 제정된 시기로 옳은 것은 조선이냐 일제냐? 그럼 일제예요. 쓸데없이 이거 원래 이거 재탕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틀리라고 낸 건데 일반적 이거 안 다루는데 왜 창피한 역사이기 때문에 안 나는데 해설 보세요. 그래서 한일합방 그래서 일본 애들이 우리가 근대화 시켰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조선 때는 없던 한일합방 시대에 해설 보게 되면 3페이지 위생 분야와 방역 분야 그 다음에 의학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관계법, 묘지 매장, 그러니까 묘지 같은 거 만들고 그런 법, 그 다음에 도살하는 법, 요즘에 도축, 가축 도살 있잖아요. 이런 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다서 우리나라 법은 일본의 그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우리는 침략당했다 그러지만 걔네들은 우리를 근대화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방역에서도 전염병 예방법, 우리가 지금 현재는 감염병 예방법이죠. 이런 것도 만들고 검역법도 얘네들이 만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창피하게 이런 걸 내냐고. 일제시대예요. 일제강제기가 되는 거. 답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그럼 1번부터 10번까지 풀었지요. 그럼 답도 불러줬지만 끝날 때 한번 부를 테니까 실강은 혹시 답 잘못 불렀나 잘 보세요. 불러줄 테니까 1번 2, 2번 4, 3번 5, 4번 1, 5번 4, 6번 2, 7번 2, 8번 1, 9번 1, 10번 2. 됐죠? 틀리게 잘못 부른 거 있어요? 9번 4. 내가 1번 그랬어?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실강이니까 굳혀지니까 이런 식으로 풀 거예요. 답을 적어놓으면 편집도 나도 어렵더라니까. 그래서 문제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200몇 문제만 갔는데 아직 간 거 아니에요. 한 500몇 문제 갈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풀 테니까 답은 답 그러지 말고 답 딸 때 무지 피곤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편집할 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맨 마지막에 뭐가 불러줄 테니까 답만 그냥 동영상 듣기 싫으면 답만 달라 그러는 학생들은 맨 끝나는 시간에 끝에 가서 잘라 붙여 이러면 되는 거죠. 10분 있다 하도록 할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